옛날 조선시대에 일생 동안 생명을 다 바쳐 한 사람만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죽은 후에도 10년간 심요살이를 하며 그의 곁을 지켰죠. 다른 사내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면서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죽음마저 막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죽 최경창과 홍랑입니다. 최경창은 조선시대의 3당 시인 또는 팔문장으로 잘 알려진 선비입니다. 그의 가문인 해주 최씨는 여러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이었죠. 이에 반해 홍랑은 함경도 경성관아의 기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한 것이죠. 둘의 사랑은 1573년 최경창이 34세 나이로 북도 평사에 임명돼 경성에 부임하면서 시작돼요. 최경창이 부임하던 날 경성 관아의 기생들이 인사를 올리는 점고가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홍랑을 본 후 첫눈에 반하게 되죠. 홍랑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최경창이 그 자리에서 시 한 수를 읊어줬다고 해요. 바로 이 시죠. 외로운 대나무가 가지와 잎이 없어 바닷가 산에서 기생하며 살고 있네. 해마다 서리와 눈이 내려 파묻히니 비탈이 기울어져 뿌리마저 위험하네. 어찌 이 제목이 쓸만한 곳이 있어서 그러리요. 귀한 이유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봉황은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옛 열매는 날이 갈수록 사라져버리네. 선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단식하네. 문제는 홍랑도 최경창과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사랑이라는 게 이날 이후 둘은 정말 정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경성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최경창이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거 완전 드라마네. 둘은 서로 애달파하며 이별을 했습니다. 홍랑은 사랑하는 최경창을 위해 송별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이 송별시가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홍랑의 맷뻗을 가려 꺾어입니다. 맷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그렇게 슬픈 이별을 하고 한양에 돌아온 최경창은 이내 병석에 눕고 맙니다. 아마도 상사병이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홍랑은 주저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밤낮을 혼자 걸어 한양으로 옵니다. 당시 관기였던 홍랑은 일정 거주지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고 이를 어기면 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각오한 것이죠. 홍랑은 이때부터 자지도 먹지도 않고 지극정성으로 최경창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최경창의 부인과 부모도 감동했다고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경창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최경창과 홍랑은 전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에 휘말리고 맙니다. 1576년 봄 사원부는 최경창의 파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홍랑이 관기의 신분으로 지역을 이탈해 최경창을 찾았다는 죄목이었죠. 결국 최경창은 파직을 당하고 홍랑도 경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은 또 한 번의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생전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경창이 후에 복직이 돼 변방의 한직을 떠돌다 1583년 죽게 되고 그 사이에 둘은 서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최경창의 죽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함경도에 있던 홍랑에게 전해집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죠. 하지만 홍랑은 이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최경창이 객사를 했으니 무덤을 돌보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10년에 이르는 홍랑의 심요살이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최경창의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묘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당연히 해본 적이 없는 심요살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인의 몸이었던 홍랑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죠. 홍랑은 우선 다른 남정 내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살았죠. 그렇게 무려 10년을 최경창의 묘 옆에서 살았습니다. 홍랑은 힘들고 지치지만 최경창의 옆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틀어지게 되죠. 홍랑은 최경창이 남긴 문장과 글씨들을 마땅히 보존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품들을 챙겨 고향인 함경도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된 7년 동안 그녀의 흔적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죠. 전쟁이 끝난 후 해주 최씨 문 중에 남루한 한 여인이 찾아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인은 홍랑,
내민 물건은 최경창의 작품들이었죠. 최경창의 유품을 전한 홍랑은 그녀가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최경창의 묘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듯 최경창의 묘 곁에서 목숨을 끊어 일생을 마치죠. 홍랑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에 당시 사람들도 큰 감동을 했습니다. 해주 최씨 문중은 그녀를 집안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또한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아래 홍랑의 무덤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죽어서도 두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록 세 번의 만남,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눈 사랑이었지만 영원한 사랑이라는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전해줬던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 갑자기 눈에서 땀이 나냐. 여러분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당신만의 지식동화 지브러리였습니다.